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여러분들 수입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고급스럽다, 화려하다, 비싸다, 사치스럽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폭스바겐 제타가 여기 있는데요. 두 개 트림으로 팔리죠. 프레스테이지 트림과 프리미엄 트림 두 개 트림으로 팔리는데요. 프리미엄이 2,990만원, 프레스티지가 3,330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기본 가격이 그렇고요.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가지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가격은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래 트림, 프리미엄 트림이 2,600만원, 프레스티지 트림이 2,90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3,000만원이 채 안 되는 2,00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수입차다 라는 점에서 이 차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 세단도 옵션 넣고 하다 보면 3,000만원 훌쩍 넘어가기가 일쑤인데요. 폭스바겐의 세단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다 라는 점, 상당히 귀가 솔깃하는 그런 제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비자들, 수입차를 생각하는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국산차 사려고 대기했던 소비자들도 흘끗 견눈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차 폭스바겐 제타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폭스바겐의 전륜구동을 사용하는 플랫폼, MQB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골프, 아테온, 티구안,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과 같은 MQB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엔진은 1.4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신병기 EA211 엔진이 적용되어 있죠.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자, 전체적으로 폭스바겐 제타 하면 작은 차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차체 길이가 4,700mm에 달하는데요. 이전보다 41mm가 더 길어졌죠. 그만큼 휠베이스도 좀 더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실내 공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타이어는 205-5R17 사이즈 브리지스톤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원대 수입 세단이지만 여러가지 주행보조 장치들,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어서요, 운전자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인테리어 먼저 살펴보시죠. 실내 들어오면 이렇게 직선이 살아있는 인테리어 만나게 됩니다. 대시보드에 도어 트림에 선들이 강하게 살아있죠. 부드럽고 유연하다기보다는 직선이 살아있는 조금은 강한 인테리어 만나게 됩니다. 자, 폭스바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MIB3가 탑재되어 있죠. 3세대 모듈러 인포테인먼트 매트릭스 MIB3입니다. 하나씩 보실까요? 여기에 라디오, 미디어 있고요. 장치 연결 한번 해보면 몇 개의 단계를 거치면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지를 물어봅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무선 연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재밌죠? 이런 기능들, 스마트폰과 연동돼서 이런 기능들을 바로 차에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폭스바겐을 누르면 이 차에 연결되어 있는 차의 기능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김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It's all for you. Keep your ear to the ground. It's the best show time. 자, 아주 빵빵 울리는 힘찬 소리, 힘찬 사운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
실내를 꽉 채우는 고급스러운 소리, 오디오 들을 수가 있겠죠. 하이엔드급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러가지 주행 소음, 이런저런 소음에 시달리는 자동차에서 듣기에는 무난한 수준 이상의 오디오 사운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리를 가장 크게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 내비게이션은 독일 본사에서 개발한 한국형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8인치 터치 스크린으로 반응을 하고요. 인터랙티브 반응, 이렇게 동작 인식까지 됩니다. 자, 메뉴, 라디오, 전화, 내비게이션. 자, 주행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죠. 프론트 어시스트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블라인드 스팟 센서,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어텐션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론트 어시스트, 레인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어텐션 어시스트, 이런 기능들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디지털 콕핏. 자, 자동, 클래식, 보기 1, 2, 3, 이렇게 몇 개의 디자인 중에서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수동으로 하면 이렇게 모두 10개의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주행 데이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셋부터, 주유부터, 출발부터 이렇게 하고, 이제 계기판 보실까요? 계기판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죠. 원형 계기판, 화면을 꽉 채우는 이런 사각 계기판, 또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음성 명령 시스템, 그리고 계기판 조절 버튼,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메인 화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하나, 둘, 2.6회전, 2.7회전 정도 하네요. 그렇게 큰 차는 아니니까 3회전이 채 안 되는 락투락 조향비로 차체를 잘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아래쪽에 살짝 일직선이죠. D컷 스티어링 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또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무선으로. 그리고 여기 USB-C 타입 USB 포트 2개가 들어와 있죠. 공조 스위치들,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그리고 시거체, 12V 전원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자, 콘솔 박스는 제법 넓은 콘솔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딱 각이져 있고요. 이 안에도 충전용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습니다. 시트는 기분 좋게 딱 맞는, 하지만 그렇게 꽉 조이지는 않는 그런 슈트 같은 느낌의 시트고요. 역시 운전자의 몸이 기우는 것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실까요? 네, 뒷좌석입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주먹 2개 꽉 차게 들어가죠. 만족할 만한 실내 공간 아닌가 싶어요. 자,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선 꽉 안 되네요. 자, 손바닥 2개 여유 있게 드나들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내려갑니다. 이 정도, 뭐 절반 조금 더 열리는 셈이죠.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 컵홀더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접을 수가 없죠. 자, 센터 터널, 제 손바닥보다 더 높이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시트가 솟아 있다 라는 느낌.
그리고 머리 위로 주먹 세워서 꽉 차죠.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대면 손바닥 2개 정도 위로, 머리 위로 공간이 남습니다.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다 한번 쓰는 자리일 테니까요, 조금 불편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로 각각 3단계씩 조절되는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USB 포트는 따로 없죠.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저와 함께 가시죠. 자이로로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이로. 날씨는 살짝 흐리고요, 간간히 빗방울이 뿌리고 있습니다. 1.4 가솔린 터보 TSI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 25.5kgm, 1400rpm에서부터 35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 뿜어냅니다. 가솔린 엔진인데 가솔린 엔진의 경쾌함보다는 약간 선이 굵은 디젤 엔진의 느낌도 좀 나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 이런 길에서는 느린 속도보다는 적당히 빠른 속도가 오히려 이 노면 충격을 좀 덜 느끼면서 지나가는 방법이 되겠죠. 노면의 충격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반응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드네임 EA211 엔진, 폭스바겐의 신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보의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된 엔진입니다. 배출가스가 터보 차저까지 가는 거리를 단축했죠. 그래서 엔진의 배출가스가 터보 차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라는 것, 그만큼 좀 더 빠른 가속 반응을 보인다 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터보의 효율, 성능이 개선된 엔진이다 라는 얘기죠. 그 EA211 엔진이 지금 폭스바겐 제타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흡배기 밸브는 모두 가변 밸브 타이밍 시스템 적용하고 있어서요, 특히 엔진이 저회전 구간에서의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의 선이 굵은 그런 엔진 소리, 엔진 반응 느낄 수 있고요. 노면에서 올라온 소리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엔진 소리가 좀 더 상대적으로 높게 들려서 신경을 거슬리는 안 좋은 소리들이 엔진 소리에 파묻히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실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엔진 소리가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다른 잡소리들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인데 상당히 차분하고 제일 좋은 최적의 속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스티어링은 D컷인데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변속 레버는 D에서 한 칸 더 내리면 S가 되고요, S에서 다시 한 칸 내리면 D가 되고, D와 S를 변속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면 수동 변속이 됩니다. 수동 변속이 돼서 위로 올리면 시프트 업, 자동 8단 변속기죠. 밑으로 내리면 시프트 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속 100에서 엔진 RPM 한번 보실까요? 자, 시속 100이고요 8단, RPM이 좀 높은 듯 하죠. 아무래도 1400cc 1.4L 엔진이니까 RPM은 시속 100에서의 RPM은 조금 높은 듯 합니다. 8, 7, 6, 5, 4, 3단 약 5000rpm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에서 5000rpm 사이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죠. 잠깐 빠른 속도에서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설정을 해보죠.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띱니다. 자, 오른쪽 차선에 갖다 붙여서 넘어가지는 않고 계속 차선을 비비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죠.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너에서 차가 한쪽으로 밀려날 때 차선에 걸쳐서 경고를 내보내는 그런 반응입니다. 오른쪽 차선 밟았죠.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차선을
버티다가 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기도 하고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빠른 듯 하네요. 자, 속도를 좀 낮춰봅니다. 좀 속도를 낮춰보고요. 자, 차선 인식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행 차선 중앙으로 운전을 해라 라는 얘기죠. 자, 차로 이탈 방지 장치는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정도에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도 잠깐 올려봅니다. 1.4 TSI 엔진에서 터져나오는 150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속도를 올려주고 있고요. 가속 페달을 꾹 밟으니까 킥다운 버튼이 작동을 하네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저항을 받고요. 저항이 있고 마저 누르면 좀 더 높은 속도로 본격적인 가속을 시작하는 그런 반응인 거죠. 확실히 엔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바람 소리보다 엔진 소리가 더 크다라는 얘기고요. 공기저항계수 0.27이죠. 상당히 나름 0.3 미만의 우수한 에어로다이나믹 공력 특성 보이고 있고요. 바람 소리보다 엔진 소리가 시종 일관 더 크게 들린다 라는 얘기죠. 이게 좋은 게 바람 소리가 큰 것보다는 차라리 엔진 소리가 큰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1.4L 배기량이 작은 가솔린 터보 엔진인데 이 힘을 쓰는 게 억지스럽지가 않네요. 상당히 유연하게 힘을 쓰면서 속도를 충분히 높이고 있죠. 야, 1.4 엔진으로 이 정도까지 달릴 수가 있는 것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엔진의 역량을 상당히 극한까지 잘 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A211 엔진 어떤 터보의 효과, 효율,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여기에 전륜구동이고요. 노면 흔들림, 차체의 흔들림 그렇게 불쾌하지 않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면의 충격에 지지 않게 흔들림이 크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잘 제어를 하고 있다 싶고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레인 어시스트가 새로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레인 어시스트는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로 이탈을 방지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트래픽 경고 등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NQB 플랫폼을 적용해서 만드는 첫 제타죠. 이제 제타도 MQB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전륜구동용 가로 배치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골프, 아테온, 티구안 올스페이스 등이 MQB 플랫폼을 함께 사용하는 차들이죠. 수동 변속을 한번 해볼까요? 아, 수동 변속의 느낌이 좋은데요. 시프트 다운, 가속 쭉 이런 변속의 느낌, 손맛도 수동 변속기만큼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또 나름 수동 변속의 손맛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제동 테스트 한번 해보죠. 하나, 둘, 셋. 상당히 잘 서는데요. 체중을 실어서 아주 강하게 제동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고 살짝 숙여지는 정도에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11.5인치 벤틀레이티드 디스크 적용하고 있고요. 뒤에는 10.8인치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터프한 제동을 비교적 여유 있게 잘 받아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조향 반응, 조향 아주 흔들어 보는데요.
조향 반응도 운전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반영을 하면서 앞이 바로바로 돌아가네요. 빠른 응답성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의 끝에서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205 5R17 시리즈 타이어, 앞에 맥퍼슨 스트럿, 뒤에 토션빔, 전륜구동이고요. 자, 코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자, 제동, 턴. 야, 상당히 빠르게,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코너에 들어섰고 그 속도를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SUV였으면 이 정도 속도까지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륜구동이지만 무게중심이 낮은 세단이어서 아주 공격적인 그리고 재미있는 코너링 성공적으로 해내는데요. 폭스바겐의 단단한 기본기를 갖춘 이런 제타의 면모를 바로 이런 강한 코너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개성 있는 디자인, 그리고 여유 있는 실내 공간, 1.4L의 가솔린 엔진, 배기량은 작지만 15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중형 세단 못지않은 그런 반응,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무엇보다도 훌륭하죠. 2천만원대에 탈 수 있는 유일한 수입 세단이라고 폭스바겐은 이 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천만원대, 결국 3천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누릴 수 있는 독일 세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매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얼마냐? 프리미엄 트림은 2,990만원, 프레스티지 트림은 3,330만원인데 9월에도 그렇고 10월에도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이런저런 프로모션 혜택을 이용을 하면 프리미엄이 2,600만원대, 프레스티지가 2,900만원대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가슴에 또 불을 싸질러 놓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완성도 높은 상품성의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 8.9초고요. 이 차 150마력, 공차 중량 1408km,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9.38kg가 되는데요. 자, 에어컨 일단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자, GPS 계측기 물렸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출발할 때 살짝 휠스핀이 일어났죠. 초반 출발 가속이 좀 불안하다 라는 얘기죠. 하나, 둘, 셋. 그렇지. 배기량이 작죠. 1.4L. 작은 배기량에 비해서는 또 잘 달려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초반부터 강한 힘을 끌어모으면서 차근차근 힘있게 달려주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휠스핀이 살짝 일어날 정도로 힘을 강하게 뽑아내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휠스핀이 일어난다는 것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폭스바겐 제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줬는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데이터로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되는데요.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폭스바겐 제타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3.7 가는데요. 실주행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1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인 경제 운전을 통해서 이 차의 최고 연비 한번 만나본다는 자세로 연비 테스트 임하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가고요. 외기온도 21도, 그렇게 뭐 덥거나 춥거나 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온도인 것 같아서 에어컨은 켜지 않고 갑니다. 변속 레버 2로 가죠. 자, 이제 트립 리셋 하고요. 출발합니다. 네, 28분 동안 자유로 따라서 28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60km, 평균 연비 리터당 23km 기록을 했고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지나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이제 올림픽대로 건너와서는 계속 교통체증에 시달렸습니다. 차들이 많았고요. 교통의 흐름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비 내리는 금요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체증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자, 이곳까지 약 1시간 17분 동안 50km 달려왔군요. 평균 속도 시속 39km로 뚝 떨어졌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8.8 기록했습니다. 네, 비오는 금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도심 지긋지긋하네요. 차들이 엄청나게 막혔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서울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자, 1시간 42분 동안 55km 달려왔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32km고요. 연비 16.6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헤이리마을을 출발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온 최종 연비 리터당 16.6km 기록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무사히 모든 시승 마쳤다라는 보고 드립니다. 폭스바겐 제타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충전용 USB 포트도 없고요. 12V 전원구 이런 부분 없습니다. 또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뒷좌석 시트 좌우로 구분돼서 이렇게 열선 시트가 있어서 그나마 한겨울에 추운 실내는 면할 수 있겠지만, 열선 시트보다 더 쓰임새가 많은 충전용 전원구 그리고 송풍구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뒷좌석에서는 좀 이런저런 애로사항 좀 호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 폭스바겐, 헬로 폭스바겐, 헬로 폭스바겐, 야 폭스바겐, 헬로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으로 길 안내. 죄송하지만 지금은 음악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해 주세요. 헬로 폭스바겐. 원하는 명령어를 말씀해 주세요. 교대역으로 길 안내. 뉴제역 항목을 목적지로 사용할까요? 자, 취소. 취소. 자, 이렇게 음성 명령은 떨어지죠. 음성 명령 헬로 폭스바겐을 제대로 의사 전달이 안 될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명령 시스템은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도 자꾸 이제 시도하다 보면 점점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음성 명령 시스템은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상 폭스바겐 제타 타면서 느꼈던 아주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제타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세단입니다. 1.4 가솔린 터보 엔진, 다운사이징한 엔진의 힘이
150마력인데요. 실제 이상으로 느껴집니다. 실주행을 할 때는 전혀 엔진 배기량의 한계, 힘의 한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배기량을 뛰어넘는 아주 우수한 주행 품질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정도의 상품성, 성능, 그리고 크기를 가진 차라고 한다면, 그것도 독일에서 온 세단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한 3,500만원 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저런 옵션들 좀 더 붙여서 맥시멈 한 4천만원 가까이까지 가격 책정을 해도 뭐 그런 대로 팔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폭스바겐은 이 차의 최대 가격 3,330만원으로 세팅을 했죠. 거기에 이런저런 혜택을 더 붙여서 2,900만원대에 이 차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을 세팅을 한 거죠. 그만큼 가성비가 뛰어난 차로 만들어서 수입차 대중화의 선봉장으로 이 차를 활용하겠다라는 폭스바겐의 의지가 배어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도 높이 평가받을 만 하고요. 2,900만원대에, 그러니까 3,000만원대 미만의 가격으로 세팅된 폭스바겐 제타, 아마도 한국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